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하신 것은 이제 주로 이 국제우편물입니다. 국제우편물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접수를 받느냐, 또 접수받는데 주소기표지를 어떻게 작성하느냐, 이와 같은 것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바로 여러분들이 국제우편에서 바로 여러분들이 국제특급입니다. 그럼 우리가 국제특급이니까 이제 EMS죠. 이게 그래서 EMS죠. 또 EMS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부가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EMS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신속성이라든가 정확성이라든가 안정성이라든가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뭐다? 국제특급 EMS죠. 그럼 이제 EMS가 이 중에서 가장 안전하고 하지만은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부가적으로 있는 부가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부가 서비스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럼 첫째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배달 뭡니까? 배달 보장이죠. 이 보장 서비스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달 보장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여러분 안전하게 배달하는 것은 뭐다? 바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뭐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나 바로 EMS가 가진 특성이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더 안전하게 배달 보장 서비스를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접수 우체국입니다. 접수 우체국에서 그 상대방 나라입니다. 그 상대방 나라의 우편번호만 딱 입력시킵니다. 입력시키면은 그것이 뭐냐면 상대방 나라의 항공 스케줄이라든가 또 그 나라의 뭐 공휴일이라든가 또 각 나라마다 여러분들이 우편을 배달하지 않는 나라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날이. 그럼 이제 이와 같은 거 전체 감안해가지고 언제까지 배달을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그 기간이 딱 나옵니다. 나오면 이제 손님이 왔을 때에 손님에게 그 상대방 우편물은 어떤지를 확인하고 딱 하면은 오늘 접수하면은 며칠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는 날짜를 뭐 해주는 겁니다. 이걸 보장해 주는 것이 바로 배달 보장 서비스다. 만약에 그 날짜를 지키지 못했다. 그럼 그 날짜를 지키지 못하면은 손해배상, 즉 여러분들 시기에 우편 요금을 뭐 해준다 하는 거야. 배상해 주는 겁니다. 이는 우편 요금만 배상해 주는 것이지 특급 취급을 하기 위해서 했던 그와 같은 것은 여러분들이 뭐 혹시라도 보험 취급했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그거는 보험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은 환불하지 않습니다. 근데 손해배상은 우편 요금. 그래서 이제 요 보장 날짜에 뭐 했을 때 지연 배달입니다. 이 지연 배달이 되었을 때는 바로 우편 요금이죠. 우편 요금이다. 요 요금을 뭐냐면은 배상해 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배달 보장 서비스다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EMS 요 배달 보장 서비스를 여러분들이 접수한 우체국이죠. 모든 우체국에서 할 수가 있다?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바로 취급입니다. 요 취급은 뭐냐면은 모든 우체국하고 모든 우편 취급국입니다. 그래서 모든 우체국하고 우편 취급국에서 뭐가 가능하다? 다 이게 접수가 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혹시라도 이게 이제 지연 배달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하는 것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배달을 갔는데 수치인이 부재해가지고 그 지연 배달된 경우는 지연 배달 인정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또 혹시 그 나라가 뭐냐면은 이렇게 공휴일이라든가 이와 같은 날짜가 중간에 있다든가 이렇게 된 거. 아니면 혹시 세관에서 통관을 하는 과정에서 미비점이 있어가지고 통관 지연이 된 겁니다. 통관 지연이 돼가지고 이 지연 배달됐을 때는 지연 배달의 사유로서 배상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예.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이 배달 보장 서비스인데 여기서 현재 여러분들이 취급 국가입니다. 현재 배달 보장 서비스를 취급하는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 포함해서 뭐다? 10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10개국. 그래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10개의 나라가 협정 체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물론 이 협정 체결인 이거는 뭐냐면은 언제든지 우리는 어떤 특정 국가가 여기에 불참을 통보하면은 그대로 불참되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여기는 별도의 여러분들이 취급 수수료를 내는 게 아니라 하는 거야. 그래서 중요한 것이 10개국인데 현재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거 보세요. 일본, 중국, 미국, 홍콩, 호주, 그 다음에 영국, 스페인, 프랑스, 태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바로 요 배달 보장 서비스를 신청한다 해가지고 별도의 여러분들이 취급 수수료입니다. 요 취급 수수료가 이게 부과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물론 만약에 EMS를 만약에 보험 취급했을 때는 보험 취급 수수료는 나오죠. 그러나 배달 보장을 신청했다 해가지고 별도의 취급 수수료가 붙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배달 보장 서비스인데,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표를 보시면 일단 대상 지역은 10개 우정청이라 하는 거 이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배달 기한입니다. 이 배달 보장 프로그램에 딱 입력하는 겁니다. 입력하면은 바로 그 나라의 항공 스케줄하고 이런 게 나오고, 특히 이제 이런 경우입니다. 내가 만약에 미국에 있는 우리가 어떤 특정 대학에 이제 입학 원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그 입학 원서를 요즘에는 입학 원서들이 많은 것이 뭐요? 이 전산으로 인터넷으로 많이 신청되잖아요. 그런데 직접 어떤 특정 서류를 여러분들이 발송하려고 합니다. 그럼 그 접수 마감 시간이 언제다? 그러면 여기서 배달 보장 서비스의 날짜를 딱 치면은 나온다 하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접수 마감 전까지는 내 원서를 말 수가 있겠구나. 발송해서 그 나라에서 접수를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고 보내주는 것이 바로 이게 배달 보장 서비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로 아시아 지역에 보세요. 접수 플러스 212이라 되어 있죠. 그러면 오늘 접수하면은 내일 모레까지는 무조건 들어간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시아 지역을 제외하고는 바로 D 플러스 메다 3일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이게 배달 보장입니다. 배달 보장 여러분들이 기간이 있어요. 기한이. 이거는 전산상에서 아시아 지역입니다. 아시아 지역과 나머지 기타 지역이죠. 그래서 아시아 지역은 뭐다? D 플러스 2일, 그다음 기타 지역은 D 플러스 몇이다? 3일이라고 합니다. 요 안에 배달을 뭐 해주겠다? 완료해주겠다. 그런 것이 바로 이게 배달 보장 서비스고, 만약에 요 배달 기한을 지연 배달했다 합니다. 지연 배달했을 때에 그 배상 책임은 누가 지느냐 하는 이거는 바로 책임 우정청이 배상한다 하는 거. 책임 우정청이. 그러면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잘못돼가지고 지연됐으면은 우리나라 우정청이 책임을 져야 되고, 그 다음에 미국 우정청이 잘못해가지고 이게 지연 배달됐을 때는 미국의 우정청이 뭐 해야 된다 하는 겁니까? 이거를 배상 책임을 져.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잖아요. 내가 우리나라에서 잘못해, 우리나라에서 배상하는 것도 우리나라의 우정청이 우리나라에 이제 받으면 되는데 미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솔직히 미국을 상대로 해가지고 미국 우정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일단은 손해배상을 청구를 누구한테 하느냐면은 바로 발송국 우체국에다가 하면 되죠. 그럼 내가 이제 우리나라 우정청에다가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때 책임은 미국에 있어. 미국에 있지만은 우리나라 우정청이 일단은 뭐 해준다 하는 겁니까? 이거는 배상을 해줍니다. 해주고 난 다음에 책임이 있는 우정청에서 자기네끼리 뭐 하면 됩니까? 사후 뭐 하면 돼? 정산하면 돼요. 만약에 미국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우정청이 일단은 뭐 해주고 손해배상을 먼저 해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우정청하고 미국 우정청 사이에서 뭐 하는 겁니까? 서로가 이렇게 협의를 해서 책임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산하도록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배달 보장 서비스라고 하는 거, 이게. 그 다음 두 번째 여러분들이 뭐냐, EMS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프리미엄. 그래서 우리가 EMS 프리미엄 서비스다 하는 것은 뭐냐, 이거는 국제 특송입니다. 이게 특송 서비스예요. 특송 서비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원래 여러분들이 뭐 EMS로 발송할 수 있는 물량이 뭡니까? 30kg잖아요. 30kg 이내를 가지고 이제 가능하다. 그러면 30kg까지가 이제 원래 EMS의 무게항을. 그럼 만약에 보세요. 내가 이제 집에 저울이 없어. 이게 뭐 얼마인지 잘 또 우체국에서 몇 킬로그램까지 받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일반 국민들은요. 사실 일반 국민들이 뭐 30kg 제한이 있다고 잘 이해를 못 합니다. 왜냐면은 일반 택배회사 같은 경우는 30kg 넘어가 40kg 뭐 이게 쌀 반가만 해도 뭐 합니까? 이게 40kg도 뭐 이렇게 배달해준다 하는 거야. 그래서 우체국부터 가면 그렇게 해주는 줄 알고 내가 30kg를 초과하는 우편물을 우체국에 들어갔던 거야. 들어가니까 우체국에서는 우리는 우편 취급을 30kg밖에 할 수 없습니다. 무게 상한선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고객을 생각해보세요. 황당하잖아요, 이게. 그 집에 저울도 없어. 달아본 일도 없고 30kg 한정인지도 잘 몰랐어, 이게.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 방법이 두 개 있습니다. 도로 들고 나와서 다른 물류 회사를 통해서 뭐 하든지 발송을 하든지, 아니면은 이거를 분할해가지고 무게 한도를 여러분들이 맞추는 방법 두 개 있습니다. 그 어떤 경우든 간에 고객이 불편하다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막아주게 30kg를 초과합니다, 이게. 초과해가지고 70kg까지야. 70kg까지 이게. 그래서 우리가
우편에서 30km를 초과하고 그 다음에 70km 이내입니다. 이 물건을 우체국 물류센터를 통해서 배송이 가는 게 아니고 국제적인 특송회사라고 합니다. 특송회사의 물류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전달해 준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EMS 뭐다? 프리미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이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UPS라고 하는 회사의 그 특송 라인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뭐 해준다? 배달해 준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고객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시 돌고 갈 필요도 없잖아요, 이게. 우체국 입장에서는 원 고객을 놓치지 않아도 되잖아요. 이게 이제 소개해주고 뭐 하는 거야. 이 UPS 회사에다가 이게 UPS 회사에다가 이걸 소개해주고 거기에서 소개비를 받는단 말이야. 그러면 뭐 UPS 같은 경우는 특송회사 같은 경우도 물량 확보에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접수는 누가 받고 우체국에서 받고 이 물류 시스템을 우체국 물류 시스템이 아닌 특송회사의 물류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각국의 나라에다가 배달해 준다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좋은 점이 있어요. 좋은 점이 이 EMS 고객들 중에서 또는 일반 우체국 이용하는 고객들 중에서 바로 이 프리미엄 서비스라든가 EMS를 신청했을 때 그 EMS를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취급하는 나라 수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바로 특송회사 취급하는 나라가 훨씬 많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EMS를 취급하지 않는 나라에도 바로 이 특송회사를 통해 가지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표를 보시면 보세요. 접수 가능 우체국은 전국의 모든 우체국이다 하는 거.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접수는 모든 우체국, 전국의 모든 우체국에서 뭐가 가능하다? 우체국입니다. 이거는 접수가 가능한데 그 밑에 봐요. 업무를 봐. 홍보비 영업입니다. 우정사업본부하고 UPS가 많은 겁니다. 이제 주로 여러분들이 뭐 공단 지역이라 이런 데 가가지고 이런 데 가서 홍보를 하는 거야. 그래서 바로 우리 우체국에서도 이런 물건, 여기까지 물건을 우체국에 택배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 우체국에서 접수를 받으니까 우체국으로 많이 신청하라고 이렇게 홍보를 하는 거야. 그럼 우리는 접수했습니다. 전국 우체국에 접수하고 난 다음에 이거를 국내 운송입니다. 그래서 우체국에서 누구한테 넘기는 겁니까? 바로 국내 운송인 IPO라고 하는 회사에다가 넘기는. 그런데 서로가 협조된 물류 시스템입니다. 우편 차량에 실는 게 아니란 말이야. 우편 차량에 실는 것이 아니고 바로 IPO라고 하는 이 회사에다 넘겨줘. 넘겨주면 다시 이것을 뭐 IPO가 누구한테 넘겨주는 겁니까? UPS에 넘겨주고 UPS가 이제 각 나라에다가 뭐한다? 개별적으로 송달하면 그 다음에 이제 UPS에서 모든 행방조사처에서 행방조사 이 모든 여기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우체국 라인으로 보낸 게 아니잖아요. 그 우체국 라인으로 보낸 게 아니기 때문에 우체국에서는 행방조사를 할 수 없다 하는 거야. 누가 한다? 바로 UPS가 한다 하는 거야.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제 잘못되면 손해배상 이런 것을 나오면은 정산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물류 비용에 대해서 우체국하고 누구하고 바로 UPS하고 서로 정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소개해주면은 거기에 대해서 얼마의 수수료를 받는다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수수료, 그럼 결국 뭐냐면 보세요. 우리가 우체국입니다. 우체국이라는 공기업하고, 그 다음에 특송회사란 뭡니까? 사기업이 잘 뭐한 겁니까? 서로가 이렇게 업무를 제휴함으로써 바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프리미엄이다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서비스 지역 보세요. 그 지역 및 대상 부분은 1 내지 5지역으로서 바로 서류와 비서류 다 가능하고, 무피자리입니다. 이거는 우편물은 가로, 세로 여러분들이 다 합쳐가지고 합니까? 바로 180을 초과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바로 여러분들이 419까지 가능하다. 한 면의 길이가 우리 우편에서는 보통 1m죠. 예? 그 1m인데 여기는 얼마다? 바로 270cm까지 가능하다. 2m 70까지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게 산정에는 중량과 최적 중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프리미엄 특송에서 이 무게입니다. 이 무게는 저울에 달았던 무게하고 원래 그 저울에 달은 무게하고 최적 중량이라고 하면 최적 중량 그거 나와 있듯이 보세요. 바로 가로, 세로, 높이를 합치는 거야. 그럼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해가지고 이거를 6천으로 나누어. 6천으로 나누어가지고 그 킬로그램에 왔을 때에 최적 중량이 더 크면은 최적 중량으로 여러분들이 뭐하고 무게 산정해서 요금을 받고 그 다음에 실제 무게가 더 무거우면은 뭐다? 바로 실제 그 중량으로 요금을 받는다 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요금은 두 가지다. 일반적인 중량하고 최적 중량입니다. 최적 중량하고 두 개를 나눠놓고 최적 중량이 더 크면은 이걸 사용하고
일반 기본의 중량이 더 크면 이게 사용한다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EMS 프리미엄이라 하는 거, 이게.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아까 여러분들이 EMS 보세요. 미취급 국가에도 말하나 이게 특송으로 갈 수 있다. 이건 EMS를 취급하지 않는 나라에도 이거는 특송의 회사가 발송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밑에 보시면 SMS 배달 안내라든가 임포트라든가 엑스포트,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수진 부담, 통관 대행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럼 여기 이제 프리미엄을 여러분들이 접수할 때 보세요. 거기 보시면 우리가 바로 접수는 우체국에서 하고, 그 다음 해외 배송은 누가 한다? UPS가 한다. 그래서 이제 접수는 우체국에서 하기 때문에 우체국에서도 UPS하고 계약에 따라서 여러분 한 건당 수수료를 받는다 하는 겁니다. 그 우체국도 수입을 얻을 수가 있고, 그 다음 물류회사도 물량 확보를 할 수 있는 장점을 서로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그 프리미엄 번호 체계가 나와 있습니다. 번호 체계는 여러분들이 뭐냐면은 포스트 내에서 했을 때, 그 다음에 고객 창구에서 했을 때, 이 포스트를 했을 때에, 그 다음에 그 외부 연계 고객인 경우에 그 사업자 포털로 가입하는 경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자동으로 이 번호가 생성되도록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보시면 서류 접수만, 종이로 된 문서 형식의 그 편지라든가 또는 계약서, 선적, 입학학교 서류 이런 등등을 보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비서류는 이제 취급 한도가 얼마까지? 70kg까지나 됐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두 개의 30kg 초과해서 70kg까지인데, 아까 보면 일반 중량 무게, 중량이 더 크면 중량 무게로 돈 받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최적 중량이 더 크면 최적 중량으로 하면 된다 하는 거, 이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세요. 그 참고표를 그 밑에 보시면, 실제 무게가 70kg을 초과할 경우에는 EMS 프리미엄을 발송할 수가 없다. 그럼 여기서 바로 이겁니다. 그냥 일반 중량이 70kg까지라 해서, 그래서 일반 중량으로 해가지고 70kg을 초과하면 말할 수가 없다? 이거는 프리미엄으로도 발송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밑에 봐요. 최적 무게가 70kg를 초과될 때에는 기표지를 2장으로 해서 발송이 가능하다. 요거. 그러니까 만약에 최적 중량으로 계산해서 최적 중량으로 해가지고 70kg을 초과합니다. 초과하면은 일반 기본 중량으로 계산했을 때 이건 안 되는데 최적 중량이 70kg가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 거 초과한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뭐 한다? 이거를 2개, 송장을 몇 개 쓴다? 2장을 쓴다 하는 거야. 2장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발송이 가능하다 하는 거. 그거 좀 여러분들이 구별을 좀 해주시고. 아까 이제 사이즈 제한은 그 무게고 사이즈는 뭐라 해서요. 가로 세로 높이 합쳐가지고 얼마? 바로 419cm를 초과할 수가 없고. 근데 어느 한 변의 길이가 얼마? 70을 초과할 수 없다. 170을 초과할 수 없다 해서요. 270. 어느 한 변의 길이가 270을 초과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비서류 입력 시에는 전산 임의할 때는 종별에 안에서 비서류라고 선택하고, 이게. 그 다음 이제 세관 신고서입니다. 요 세관 신고서는 사감정 비서류 발송할 때는 바로 송장, 인보스입니다. 인보이스 해가지고 이거는 송장입니다. 송장을 몇 부 작성하나? 3부를 첨부하는 거. 3부. 그 다음에 내용 분명, 물건 개수, 물품 가격을 정확하게 영문으로 기록해야 되고, 상업 송장의 물품 가격이 200만 원입니다. 2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운송장에 수출이라고 표시한 경우 정식으로 수출 신고를 하고 발송한다 하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서 물품 가격입니다. 송장의 물품 가격이 얼마를 초과하거나 200만 원, 그쪽으로 약 2,000불을 초과하거나 2점을 초과하거나 운송장에 수출해야 돼 있을 때면 수출돼 있다 하는 것은 뭐야? 수출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수출 허가를 받은 것인지를 확인하고 뭐 해주라 하는 겁니까? 발송을 해주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주요 발송 불가 품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설명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 암기를 해야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EMS 프리미엄으로도 발송할 수가 발송 불가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발송이 불가한 요 상품이 뭐냐 하는 거. 이건 여러분들이 알코올 등이 첨가된 여러분들이 음료라든가 음식의 의약품을 해가지고 여러분 특별 용품까지 쫙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면 화학작품이라든가 원료를 발송할 때는 제품에다 말하는 거 MSDS입니다. 그래서 MSDS를 반드시 첨부하라. 이거는 이제 그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정보를 기록한 기록지를 가지고 뭐라 한다? 바로 우리가 MSDS로 얘기한다. 예? 그 다음에 그 밖에 유의사항 보세요. 파손대 우려가 있거나 크거나 고가의 물품의 경우는 보험 가입을 권유하라. 그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게 특송 서비스라도 뭐 파손 위험이 있다든가 고가라든가 이런 물건인 것도 말하는 거요. 이거는 바로 보험 가입을 권유하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물품은 정상적으로 단단히 포장되어야 하며 파손되기 쉬운 물품이나 전자제품 등은 완충제를 충분히 넣은 후 그 다음에 나무로 포장을 하라. 그럼 이거 쉽게 말해서 가전제품이라든가 이와 같은 것은 뭐 할 수 있습니까? 깨질 이유가 파손될 위험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파손했을 때에 그 충격을 줄일 수 있도록 모든 면에다가 다 뭐 완충장치를 하라 하는 거야. 완충장치를 하고 겉에다가 뭡니까? 튼튼한 뭐로 나무 상자로 이렇게 다시 포장을 하라 이 뜻입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 4.3 여러분들이 박수, 포스트 박스입니다. 그래서 우편 4.3에 여러분들이 발송할 때입니다. 4.3 배달 주소 발송 동의가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거. 그럼 이거는 바로 이 특송 서비스를 우체국에 4.3으로 발송해요. 그 배달한다 하는 거 4.3으로. 그럼 이거는 반드시 뭐 돼야 돼요? 4.3 여러분들이 이 번호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중동, 아프리카 일부 섬나라 등은 4.3에 여러분들이 그 4.3 번호가 일반주의 국가를 제외하는 도시며 거리명 등 최소한의 주소와 수치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라.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은 어디에서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EMS 프리미엄 홈페이지에 가서 찾으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거기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은 그 EMS 프리미엄의 부가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아까 오늘 여기까지 나온 것은 이제 EMS 여러분들이 부가 서비스입니다. 그 EMS 프리미엄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부가 서비스가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이거는 여러분들이 EMS 프리미엄의 안에 또 뭐가 있다 하는 거야? 부가 서비스가 있다 하는 겁니다. 보세요. 고중량 서비스 되어 있죠. 그래서 30kg를 초과해서 70kg 이하 우편물을 해외로 배송해 준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접수 간선 아까 여러분들 전국의 총괄국에서 접수받을 수 있다 하는 거. 그 다음에 고중량 우편물의 개인 고객에 대한 방문 접수는 5급 이상 총괄국에서 수행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UPS에서 재포장이나 특수 포장으로 인해서 무게가 추가되거나 포장비에 추가로 들어갈 경우에는 발송인의 동의를 얻어서 실비로 재포장하고 보안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이런 것을 발송인과 총괄국에 알려준다. 그럼 이게 쉽게 말해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이게 이제 고중량 무게를 다루다 보니까 이게 혹시라도 뭐 이렇게 추가적인 어떤 뭐 포장이라도 이런 게 필요할 수 있다 하는 거야. 그런 경우에 바로 발송인에 알려주고 말하는 거요. 그것을 필요한 것을 여기에다가 재포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가로 하라 하는 거 이게. 그 다음에 부득이한 경우 우체국 자체 운송망으로 연결하여 서울 우체국 물류센터에서 인수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UPS와 정산시 건당 10,000원을 차감한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우체국에서는 접수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배송이나 이런 것은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UPS가 모든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접수는 우체국, 그 다음에 그 배송이라든가 이런 배달은 누가 알아서 하는 거야? UPS가 하는 거야. 이거를 혹시라도 사정에서 UPS에서 배송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우체국에서 배송을 대신해줬다 하는 겁니다. 해주면은 한 건당 뭡니까? 바로 10,000원에 정산할 때, 정산을 우편요금 우체국에서 돈 받았잖아. 돈 받았는데 그 정산금에서 뭐 얼마를 빼고 10,000원을 빼고 여러분들이 보내준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중량 서비스가 가능하고 이게 고중량 서비스입니다. 두 번째 뭐냐면은 이제 여기서 이것도 뭐 할 수 있다 하는니까 보험 취급을 할 수 있다 하는 거. 보험 취급.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험 취급을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우편입니다. 우편에서 보험 취급은 최대가 얼마나 배웠어요? 최대가 4,000SDR로 배웠죠? 우리도 700만 원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프리미엄 특성의 보험은 최고 5,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하는 거. 5,000만 원까지 이게. 그래서 5,000만 원까지가 이제 그 보험 취급이 가능하고, 물론 보험료에 대한 징수는 똑같습니다. 이게 기본은 얼마 넣고, EMS이기 때문에 EMS는 기본이 얼마나 했어요? 처음에 65.34SDR 11만 4천 원까지는 얼마? 바로 2,800원이고, 그 2,800원에다가, 그 다음에
65.34 SDR 또는 11만 4천원을 초과할 때마다 얼마 추가하면 된다? 550원을 추가하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바로 보험 취급도 가능하고. 그 다음 또 하나가 통관 여러분 대행이죠. 통관 대행.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바로 세금과 관련된 게 해서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무서 관세청에다가 신고할 때에 그 신고를 통관 대행을 해준다 하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바로 수출 접수 발급 대행. 수출 여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출 신고서를 뭐 해준다? 그래서 수출 신고서를 여기에서 대행해 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이제 EMS 프리미엄은 여러 가지 상품이 있다 보니까 일반적인 수출 회사에서도 어디를 통해 가지고 이런 특성 회사를 통해서 수출물을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냐면은, 엑스포트 수진 요금 부담. 이게. 그래서 바로, 혹시라도 수출용 여러분들이 우편물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 하는 거야. 이거는 수진 요금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그 가보내봐. 우편물을 발송할 때에 요금을 도착국가에 수취인이 지불하는 서비스다, 이게. 그러니까 발송인과 수취인의 UPS 고객 번호를 함께 기재해야 된다. 그럼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보내서, 미국으로 보냈을 때, 미국의 고객이 뭐 하는 거야? 미국의 고객이 바로 돈을, 뭐냐면은 이 운송비를 내는 거예요. 운송비를. 그래서 운송비를 수취인이 내는 겁니다. 여기 바로 뭐다? 엑스포트 수취인 요금 부담이라 하는 겁니다. 예? 그 이제 외국에 보낼 때 외국의 고객이 많은 거야. 고객이 이거 물건을 받고 요금을 내는 거야. 기본적으로 이게. 따라서 여러분들이 뭐냐면 수취인 요금을 부담하는 이 경우는 수취인명을 적는 게 아니고 바로 UPS의 고유 번호가 그 회원 번호가 있습니다. 발송인도 수취인도 요 회원 번호를 적어야 돼. 그래서 고객께 회원 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금을 수취인이 부담할 때입니다. 수취인이 부담할 때는 이거는 그 우편물에다가 발송인 수취인 성명을 적는 게 아니고 발송인과 수취인에 뭘 적어라? 이게 UPS의 고유 번호, 개인의 여러분들이 회원 번호가 있단 말이야. 고객 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운송장에 받는 사람과 보내는 사람의 모든 것을 말하는 거, 바로 이게 이름을 적지 말고 뭘 적어라? 바로 고유번호, 그 다음에 회원번호, 뭐 이것을 여기에다가 적도록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수입용도 마찬가지야. 우리나라 수입했을 때입니다. 외국에서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란 말이야. 예? 그러면 우리가 외국으로 나갈 때도 요금을 수취인이 부담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잖아. 그래서 우리나라 들어올 때도 요금을 막을 수 있다 하는 거야. 수취인이 발송 요금을 지급하는 이런 서비스가 가능하다. 이걸 가지고 임포트 수취인 요금 부담이라고 얘기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록은 뭐냐면 바로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나갔을 때의 요금을 수취인이 부담할 수 있고 외국에서 우리나라 들어올 때의 요금을 막을 수 있다 하는 의미가 수취인. 그래서 요금이다. 수취인이 요금을 부담할 수 있다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발송인 관세와 세금을 뭐한다? 부담해 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송 우편물에 도착국가에서 발생한 관세라든가 부가세 등 각종 비용을 발송인이 많은 거 지불하는 제도를 얘기한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고중량 특송 서비스가 또 하나 더 있죠. 이건 70kg 초과하는 고중량 화물을 파레트 단위로 여러분들 일괄배송, 도라 말은 파레트라는 것은 이제 큰 널빤지잖아요. 널빤지에 그 물건을 적자도 되죠. 그래서 이제 지게차를 가지고 전체로 움직이는 뭐냐면은 이렇게 단위당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로 물건을 대량으로 발송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바로 도어라고 얘기합니다. 일괄 배송하는 뜻입니다. 이거는 보세요. 현재 취급할 수 있는 나라가 한 40개국 있다 하는 거. 이거는 이제 바로 항공 발송일 플러스 1일에서 10월 1일에 배송해지는데, 이거는 무게액을 71kg에서 2000kg, 최종 무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원래 여러분 또 EMS 프리미엄도 얼마까지 있는데 70kg까지야. 그건 또 70kg을 초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과해가지고 71kg부터 해가지고 2000kg까지, 2000kg. 요게 뭐냐면은 바로 특히 고중량입니다. 그래서 고중량 특성 서비스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 이거는 이제, 뭐 단위로? 이거는 여러분들이 투도하니까 하나의 뭡니까?
이 팔레트입니다. 그 팔레트 단위로 그대로 만다 하는 겁니까? 이게 외국에 발송할 때 이게 주로 하는 것이 바로 이거다. 예. 뭐 나머지는 크게 여러분들이 뭐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보십시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바로 UPS를 통해 가지고 보내는 게 이제 특송 서비스가 프리미엄이라 하는 거. 그 다음 또 세 번째 뭐가 있냐면요. 초특급이죠. 초특급. 물론 여러분 EMS 자체가 뭔데 특급인데 요거보다 더 빨리 한다 하는 거야. 이게 바로 이제 뭐다? 초특급 서비스가 가지고 EMS TCS로 되어 있습니다. EMS TCS. 이거는 막 긴급한 서류를 이제 발송할 때 주로 사용하는데 이거는요. 결국 뭐냐면은 우리나라입니다. 이거는 특별한 나라하고는 체결되어 있어요. 그럼 현재 우리나라하고 홍콩하고 체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냐면, 베트남에 여러분들이 바로 여러분 하노이하고 호치민시만 해당됩니다. 다른 데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최종 배달 결과를 발송일에 별도 요청 없이 통지된다. 그 원래 여러분들이 EMS입니다. EMS 같은 경우에는 바로 배달 통지를 신청해야 돼. 배달 통지를 신청해야만이 배달 결과를 알려줍니다. 근데 이거는 TCS는요, 내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무조건 배달 결과를 뭐한다? 나한테 알려준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세요. 홍콩이라든가 베트남의 하노이하고 호치민입니다. 여기 한정되며, 그 다음에 예정 배달 일시 내에 배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편 요금 및 초특급 지급 수수료를 뭐 해준다? 환불해준다. 그럼 이제 요 시간을 지키지 못해서 홍콩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오늘 오전에 접수했으면 내일 9시까지 간단 말이야. 내일 9시까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전에 접수하면은 이것이 내일 언제 몇 시까지? 17시까지야. 17시. 그래서 요 홍콩은 뭐냐면 오늘 접수했으면은 그 다음날 09시까지고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날 뭡니까? 17시까지란 말이야. 17시 이게. 그래서 바로 배달이 완료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보세요. 그 표를 보시면 EMS하고 다른 점이 있죠. 그 EMS와 다른 점이 이제 EMS는 뭐 서류도 할 수가 있고 뭐도 가능합니까? 비서류도 가능하다겠죠? 근데 이거는 초특급은 뭐만 가능하다? 다 서류만 가능하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 EMS TCS라 여기는 오늘 서류입니다. 요 서류형만 가능하지 그 비서류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보통 EMS는 1일에서 뭐 4일 정도 걸리는 데에서 바로 이제 서울에 오전 접수했을 때 다음날 뭡니까? 배달해 준다. 다음날 몇 시까지? 홍콩은 09시까지, 베트남은 얼마? 바로 호치민시하고 하노이는 얼마? 바로 그 다음날 17시라고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면은 우편물을 도착하기 전에 미리 팩스를 알려주는 것이 뭐고? 초특급 TCS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우편물 경과하고 똑같이 하는 것이 뭐다? EMS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배달 결과를 신청하면은 이것도 EMS도 해주지만 이거는 TCS는 신청하지 않아도 무조건 결과를 발표해준다, 보내준다 하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지연 배달이라는 송달 보세요. 배달 예정일보다 48시간 이상 지연됐을 경우에 납부한 요금, 우편 요금을 뭐 해준다? 이거를 환불해주죠. 배상해준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EMS TCS를 보세요. 배달 예정일보다 지연 배달된 경우 납부한 요금을 배상해 준다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EMS는 기본 48시간을 접수한 다음 날부터 48시간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예정고 시간을 어기면 뭐다? 무조건 손해배상한다 하는 것이죠. 이게. 나머지는 그렇게 시험 문제 나올 게 별로 없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고객들에게 보세요. 이게 부가취급을 할 때 여러분들 이제 뭐냐면은 전산 입력에서 나오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발송인 핸드폰 입력을 하고 있는데 고객이 안내할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배달 예정일이다 되죠. 그 배달 예정일은 바로 서울에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우측에 발송 예정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 시간을 경과하면은 오늘은 안 되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그러면 예를 들어 오늘 접수하면은 내일 아침 9시까지 홍보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우편물이 접수 마감 시각을 지나고 왔다면 그날 왔을 때는 분명히 뭐냐면은 오늘 접수했지만은 바로 내일 아닌 모레까지
발송할 때 배달할 수 있다고 이렇게 알려줘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하루도 추가될. 그래서 이제 보세요. 국제 초특급은 보세요. 월요일부터 뭐까지, 목요일까지 받으라 하는 거야. 왜냐하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받아야 되는 이유가 목요일 받으면 언제? 금요일에 말 수 있어요. 배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지금 홍콩이라든가 베트남은 우리하고 뭡니까? 우리하고 같은 여러분의 날짜가 가잖아요. 그러니까 목요일까지 해야만이 금요일날 말 수 있기 때문에 배달해 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열흘 받으면 된다. 뭐 금요일까지, 목요일까지 받으면 금요일 가면 되니까. 그 기타 지역입니다. 기타 지역에서는 바로 월요일부터 언제까지 받으라 하는 거야? 수요일까지 받으라. 예, 그러면 예를 들어 봐.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목요일날 오전에 받았을 때에 금요일날 오전에 말 수 있습니까? 배달할 수 있죠. 금요일 오후에 베트남에 배달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거를 지방에서 받은 거, 그 서울의 나머지 기타 지역에서는 뭐냐? 수요일까지 받아야 돼. 왜냐면 수요일까지 받아도, 수요일 받아도 그건 아니잖아. 그 다음날 뭐 해주는 겁니까? 그 다음날 접수한 걸로 지급해 주잖아. 그러니까 바로 수요일날 접수를 했지만은 수요일 접수가 아니 무슨 접수하고 똑같다. 목요일 접수가 같게 보기 때문에 이거는 금요일 배달이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서울 지역은 언제까지 접수가 가능하고 목요일까지, 그 다음에 나머지 지역은 수요일까지 접수 마감이 된다 하는 거 이게. 다량 이용자에게는 마다 이건 이제 요금 뭐가 된다? 할인이 가능하죠, 이게. 그 다음에 여러분, 그래서 밑에 쭉 보면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 EMS 운송장 4번 오른쪽 위에 빈 곳에 초특급 우편 고모인을 붉은색으로 하고 날인하고 국제물류센터로 전송하고 곧바로 국제 초특급 우편 사전 통지서를 작성해서 국제물류센터 담당 부서로 팩스로 보내주라 하는 것이죠. 얘는 뭐냐면은 바로 EMS TCS가 오면은 미리 그쪽에 도착하기도 전에 뭘 보내주는 겁니까? 팩스를 보내준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EMS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뭐 수출 법물 발송 확인 서비스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혹시라도 기업이 우리가 이 수출 화물이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수출 화물이 있었을 때 그 수출 화물을 막기 위해서 이게 발송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게 뭐 EMS를 발송하든지 또는 프리미엄을 발송하든 간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그 수출 화물이면 어디에 신고해야 됩니까? 세관에다가 수출 물품물을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래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이 관세 환급이나 이런 게 필요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이제 하는데 대응을 하되 이 접수가 되고 난 다음에 30일 안에입니다. 30일 안에 뭐 이제 항공으로 가면은 비행기에 실려야 되고 배로 가면 어디에 배에 물건이 실려야 돼. 30일을 여러분들이 초과하면 안 된다. 그런 겁니다. 이게. 이것이 바로 이제 그 수출 우편물 발송 확인 서비스다. 그래서 세관 신고해서 접수 대행을 누가 해준다? 우체국에서 해준다. 여기 바로 수출 우편물 발송 확인서다. 그럽니다. 여기 뭐냐면은 바로 EMS입니다. EMS에 부과되는 서비스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EMS 자체가 국제 특급이기 때문에 특급으로서 있는 것을 빼고 다시 바로 배달 보장 서비스, 그 다음에 이제 프리미엄 서비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바로 그래서 사실은 국조편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빠른 것이 뭐냐? 이 초특급 EMS TCS 된다. 이거는 뭐 무조건 접수 다음 날이잖아요. 접수 다음, 우리나라 이길 특급 같잖아. 접수 다음 날인데, 그 정도 홍콩 같은 경우는 접수 다음 날, 오늘 서울에서 오전에 접수하면 내일 오전 9시에 간다. 그 다음에, 이 베트남의 우리 하노이라든가 호치민시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접수하면 내일 몇 시까지, 오후 5시까지 이게 가능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이 TCS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를 여러분들이 참고로 공부해 주시고, 그 다음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요금 감액 제도와 기타 여러분들 이제 반환 청구라든가 기타 사항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수업을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열심히 하세요.